안녕하세요, 오스입니다. 가장 쉬운 프레임워크 스벨트 그 7번째 시간으로 if 블록 논리 로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먼저 보시도록 할게요. 첫 번째 if 블록 기본 로직, 두 번째 if else 블록 로직, 세 번째 if else if 블록 로직. 어때요? 심플하죠? 하지만 공부는 누가? You! 동영상을 본 후에도 꼭 복습은 해주세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루는 구문 중 대표적인 구문이 바로 조건문과 반복문입니다. HTML은 갖고 있지 않지만 자바스크립트는 조건문과 반복문을 갖고 있죠. 스벨트는 조건문과 반복문을 마크업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로직을 따로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크립트 영역에서 자바스크립트로 사용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if 블록은 조건에 따라 마크업 영역을 다르게 표시하는 구문입니다. if 블록 기본 문법을 보도록 할게요. 중괄호를 쓰고 나셔가지고요. 이렇게 샵 쓰고 if를 씁니다. 그리고 조건을 작성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셔서 조건이 true일 때 마크업을 표시를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중괄호 열어서 슬러시로 닫아주시면 되세요. 이쪽은 마크업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괄호를 쓰셔야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홈페이지들은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한 정보를 볼 수 있죠. 홈페이지 상단에 로그인을 하면은 뭐 마이페이지라든지 로그인했다라고 해서 자기 정보가 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거든요. 로그인을 누르면 로그아웃으로 바뀌고 로그아웃을 누르면 바로 로그인으로 바뀌는 프로그램을 그럼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ch07 if 블록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요. 역시 프로젝트 설치들을 다 해주십니다. 그리고 if01 스벨트를 만들어서 앱 스벨트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서 npm run div 쓰셔가지고 브라우저를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로그인을 보여줄지 로그아웃을 보여줄지 설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일단 상태 변수 선언을 먼저 해보도록 할 거고요. let이라고 쓰고요. user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상태에 대해서 처리를 할 거여서 logged state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상태는 펄스로 처리를 할게요. 처음부터 로그인이 되어 있진 않을 테니까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함수를 만들도록 할게요.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이 될지 안 될지를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const라고 써주시고 onToggle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보통 기능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는 걸 토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영키 같은 경우 한 번 누르면 한글, 한 번 누르면 영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잖아요. 그런 걸 토글키라고 하죠.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걸 보통 토글이라고 많이 해서요. 그래서 그냥 함수명을 onToggle이라고 처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화살표 함수 처리를 하고요. 이번에는 식은 하나여가지고 중괄호를 쓰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user logged state라고 이렇게 써주시고요. 저 객체가 갖고 있는 저 속성 값을 반대 값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값 대입을 한 다음에 느낌표 주셔서 기존 값을 반대로 다시 처리를 할 거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인 값을 먼저 보시도록 할 건데 중괄호 써서 if 로직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샵 if라고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user logged state라고 이렇게 써주시고요. 이 값이 true인 경우죠. 그리고 if로 닫아줄게요. 그러니까 이게 true면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로그아웃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버튼 태그를 처리를 해서요. 여기에다가 로그아웃이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셔서 여기다가 on클릭을 통해서 true false로 계속 바꿔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on클릭 해주시고 중괄호를 해주신 다음에 onToggle을 처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p 태그를 통해서 현재 상태가 로그인 상태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펄스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로그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if 블록 자체를 그대로 복제를 해서요. 밑에다가 이렇게 다시 붙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앞에다가 user logged state 앞에다가 느낌표를 주면 펄스인 경우인 거죠. 그래서 버튼 값을 로그인으로 변경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는 로그아웃 상태다라고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버튼이 한 개가 나와 있죠? 현재 로그아웃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기본값이 펄스이기 때문에 두 번째 if 로직을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이걸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로그인 상태라고 처리가 되죠. 왜냐면 true가 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누르면 로그인, 로그아웃, 로그인, 로그아웃. 보이시죠? if 블록 로직만 사용하면 true인 경우만 마크업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 코드는 if 로직을 2번 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if else 블록을 사용하면 마크업 처리를 true인 경우와 false인 경우로 나눠서 처리합니다. 문법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if 로직을 쓰고 조건을 쓰면요. true일 때 마크업 표시를 하고요. else라고 씁니다. 그러면 조건이 false일 때 마크업 처리를 한 다음에 if 로직을 마무리 지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방금 전에 if 로직으로만 했던 것을 if else 블록 로직을 통해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if01 스벨트를요. Ctrl Shift S 눌러서 if02 스벨트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앱 스벨트도 변경을 해야 되겠죠? 앱 스벨트 가셔서 if01을 더블 클릭 눌러주시고요. Ctrl Shift L 눌러서 키보드 방향키 오른쪽 누르고 글자를 지운 다음에 2번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고 나셔서 if02 스벨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파트가 바뀔 건 아닙니다. 이제 이 파트를 지워보도록 할게요. 요건 true인 경우잖아요. 그러면은 중괄호 쓰셔서 else라고만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코드가 더 간결해지죠. 그리고 if 블록 자체는 한 번만 쓰게 되는 거죠. Ctrl S 눌러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처음에는 로그아웃 상태잖아요. 그래서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다시 로그인 상태가 되고 로그아웃 버튼을 누르면 다시 로그아웃 상태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와 별로 다르지 않는 거 보이시죠? 사실 아까처럼은 잘 안 씁니다. if 블록 로직은 참인 경우, 그러니까 true인 경우만 표시하려고 할 때 쓰는 거죠. 결과가 true, false로만 나뉘는 일은 많이 없습니다. 물론 남녀, 수신, 미수신 같은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많은 결과로 나뉘죠. 3개 이상의 많은 결과로 표현할 수 있는 구문이 바로 if, else, if 블록 로직입니다. 그래서 문법을 보시자면요. 일단 if 로직이 시작돼서 if 로직을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때 조건 1을 먼저 적습니다. 조건 1이 true일 때 마크업을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else if를 쓴 다음에 조건 2를 적습니다. 그래서 조건 2가 true일 때 마크업 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else를 쓰게 되면 조건 1과 2가 false일 때 마크업을 표시를 합니다. 하지만 이 파트 보이시죠? 제가 감싸고 있는 이 파트를 보시면은 이 파트들을 계속 적으면 조건을 계속 추가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input 태그 요소에 입력한 숫자가 양수, 음수, 0 혹은 그 외의 값을 적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if03 스벨트라는 거를 만들어 주신 상태에서요. 앱 스벨트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if03 스벨트에는요. 레이블 태그로 양수, 음수, 테스트라는 글자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input 태그 요소를 쓴 거죠. 그리고 나셔서 아래에다가는 작성한 숫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정수로 다시 입력해야 되는지를 표시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거는 이제 if 블록을 통해서 사용을 하겠죠. 그러면 이 input 태그에 적힌 값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상태 변수 선언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 x라고 쓸게요. 무슨 값이 아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이미 x라는 변수를 처리를 하고요. 처음에는 기본값은 null로 값을 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처리가 될 거냐면 input 태그 요소에서 키보드를 눌렀다 뗐을 때로 처리를 할게요. 키업이라는 이벤트죠. 그래서 이벤트 함수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onst라고 쓰고요. numChange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셔서 이벤트 객체를 써주셔야 되죠. input 태그 요소에서 쓰는 키보드에 대한 value 값을 받아야 돼서 이벤트 객체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셔서 x 값에다가 이벤트 타겟의 value를 처리를 하겠다라고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input 태그한테 어떻게 해야 되죠? 값을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보기 좋게 조금 속성들을 정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자선이 없는 경우는 뒤에 이렇게 슬러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셔서 이벤트 연결을 할 거니까요. onKey업이라고 이렇게 써주시고 나셔서 numChange라는 이벤트 함수를 여기다가 담아줄 겁니다. 그러고 나셔서 그 값을 이제 x값에다가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if 로직을 통해서 이제 처리를 하실 건데요. 중괄호 적으시고 if 로직을 시작할 땐 샵으로 쓰죠. if 값입니다. if 값 중에서 이제 처리를 하실 거고 상태 변수 x가 0보다가 큰 경우가 양수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p 태그를 통해서요. 작성한 숫자가 양수다라고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다가는 이제 다시 조건을 걸어야 되니까 콜론 else if 이렇게 씁니다. 그럼 x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음수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조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콜론을 또 쓰고 else라고 쓴 다음에요. if의 x값이 0과 같을 때죠. 그럼 작성한 숫자는 0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양수도 음수도 0도 아닌 다른 문자로 작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를 나머지 else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 이럴 때는 정수로 다시 입력하라고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f 블록을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if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값이 없으니까 정수로 다시 입력하세요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나머지 값입니다. 그럼 제가 여기에다가 키보드로 0이라고 써볼게요. 그럼 작성한 숫자는 0이라고 나오죠? 50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양수라고 나오고요. 마이너스 50이라고 써볼게요. 음수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러고 나셔서 제가 여기다가 그냥 알파벳을 써볼게요. 그럼 정수로 다시 입력하라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돼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아닌 여러 경우까지 처리하는 if, else, if 블록까지 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Next Level each 블록. 공부는 누가? 네가. 오쌤의 네가 스터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봬요.